마늘을 이렇게 먹으면 간에 암이 생기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식탁에 마늘이 빠진 음식은 찾기 힘들잖아요. 당연히 몸에 좋다고들 알고 있는데 왜 조심해야 한다고 알려지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은 논문과 연구 자료를 통해 마늘과 암이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놀라운 사실도 공개합니다. 또 마늘의 기적 같은 효능과 더불어 마늘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마늘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과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특급 마늘 레시피도 담아 놓았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마늘을 먹으면 간암에 걸린다는 썰은 과연 사실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마늘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 때문인데요. 이 물질은 발암성과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이 물질이 우리 간에 침투하게 되면 간암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프로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나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늘은 분명 좋다고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물질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신 분 있으시죠? 이 아플라톡신은 바로 마늘 곰팡이에서 생기는 성분입니다. 마늘을 많이 사서 보관하다 보면 분명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 있으셨죠? 마늘을 보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온도보다는 습한 환경 때문인데요. 그래도 냉장고에 넣어놨다는 생각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로 잘 씻어내고 끝부분을 잘라서 요리에 쓰셨던 분 분명 계시죠?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균에 노출된 마늘은 일부를 잘라내고 씻는다고 해도 이미 균이 마늘 전체에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먹었다가 배탈과 설사, 식중독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암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아니, 마늘값도 비싼데 상한 부분도 뗐으니까 익혀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데 곰팡이균 속에 있는 아플라톡신은 삶거나 볶아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한 마늘이 있다면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마늘이 습도에 취약하다는 점은 꼭 잊지 말고 메모하세요. 그리고 곰팡이 핀 마늘만 피한다면 마늘은 아시는 대로 암 예방에 뛰어납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이 먹는 마늘의 양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마늘은 향신료로 생각해서 후추같이 냄새를 잡는 경우에 많이 쓰는데요. 외국인들이 말하기를 한국인은 마치 마늘을 야채처럼 먹는다라고 합니다. 공감하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연간 6.2kg을 먹을 정도로 마늘 소비가 엄청납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강력한 항균,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나쁜 균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주고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에 좋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낮춰주면서 혈압 조절에 아주 탁월합니다. 한마디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아주 효자식품인 거죠. 또 널리 알려진 대로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마늘과 양파를 즐겨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 암 발병률이 최대 70% 정도 낮았고요. 하루에 마늘 반 쪽씩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도가 50% 정도가 낮아지고 대장암 발생 위험도는 30%나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직접 수치로 들으니까 마늘의 항암 효과가 정말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마늘을 먹어야 이 좋은 효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먹어야 한다, 익혀서 먹어야 한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둘 다 몸에 좋지만 핵심 성분으로만 따져본다면 정답은 삶은 마늘인데요. 우선 생마늘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자르고 으깨면 세포가 파괴되고 효소가 작용하면서 알린이 알리신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 마늘 효능으로 알리신 이야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알리신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야 합니다.
하지만 마늘에 열을 가하면 알리신과 수용성 비타민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열을 가한 마늘이 영양소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면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의 활성도가 높아지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익혀 먹을 때는 의외로 굽기보다 삶는 게 더 좋은 거 아셨나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마늘의 또 다른 핵심 성분인 S알리시스테인은 삶을 때 많이 생성이 됩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연구팀은 끓이는 조리법, 데치는 조리법,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조리법으로 생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삶을 때 함량이 가장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마늘의 경우 S알리시스테인이 마늘 1g당 2.77mg이 들어있었는데요. 끓는 물에 60분을 삶은 마늘은 무려 4배에 달하는 9.16mg으로 나타났습니다. 삶은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동안 삼계탕에 들어있는 마늘과 장조림에 들어있는 마늘을 사실 국물용이라고만 생각하고 먹지 않고 버렸는데 앞으로는 꼭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또 마늘을 자르거나 다진 후에는 바로 요리하지 말고 최소 5분 정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마늘 속 알린이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서 알리신으로 바뀌게 되고 항산화 물질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요리할 때 마늘을 다지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영양 성분이 늘어난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또 고기 드실 때 통마늘보다는 편마늘로 드시면 더 몸에 좋고 다진 마늘이 들어간 쌈장을 만들어 드시면 건강을 챙기는 일상 속 꿀팁이겠죠? 여러분, 마늘을 먹으면 진한 냄새가 입속을 차지하는데요. 이때는 녹차나 우유를 먹게 되면 냄새를 흡수해 버린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세요. 다음으로는 함께 먹으면 마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식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메모하셔서 마늘을 드실 때 꼭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에 뛰어난 거 알고 계셨나요? 암 환자들에게 항암 식단으로 활용될 정도인데요. 이것은 바로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과 인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암과 싸우는 면역 효소를 활성화시키면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설포라판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는 효소의 생산을 늘려주고 혈관 손상 물질은 줄여주면서 우리 심혈관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브로콜리는 아주 좋은 식품인 거죠. 또한 식이섬유와 무기질도 풍부해서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위장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 건강에 양배추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브로콜리는 양배추보다 더 많은 비타민을 함유해서 위염과 위궤양에 좋고 또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도 다른 채소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금치보다 4배나 많은 칼슘과 비타민을 가지고 있어서 뼈 건강을 좋게 해주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마늘과 함께 볶아서 먹으면 반찬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와 마늘을 볶고 소금과 후추로 적당하게 간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여러분, 고등어 조림 좋아하시나요?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이죠. 등푸른 생선에는 몸에 좋은 오메가3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어를 요리할 때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 오메가3가 산화되는 비중이 많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때 마늘을 넣어서 함께 조리를 하면 오메가 지방산의 산화를 막아주고 생선 비린내까지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소가 훨씬 많아지게 되니까 고등어 한 조각으로도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게 되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늘도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는데요. 첫 번째로 수술을 앞두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니 발치부터 치질 수술까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앞두셨더라도 꼭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대구 가톨릭대병원 이비인후과 예미경 교수팀이 건강보조식품과 수술 후 출혈이라는 논문에서 수술 후에 출혈을 잘 일으키는 식품 중 하나로 마늘을 꼽았습니다. 여러 식품 중에 마늘을 먹고 일어난 사례들을 보면 마늘즙을 복용하던 72세 남성이
전립선 절제 수술 후에 많은 양의 출혈로 투여를 시행한 사례가 있었고요. 마늘즙을 먹던 37세 여성 또한 자궁 적출술 후에 과다출혈로 재수술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미경 교수팀은 알리신 등 마늘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면서 혈액 응고를 막고 출혈의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술을 앞둔 분들에게 먹지 말라고 당부한 음식들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인삼, 생강,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수술을 앞두셨는데 이를 모르고 드셨던 분들은 꼭 의사에게 알리고 수술 전 1주, 2주는 섭취를 중단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부작용이 없다고 자부하는 마늘도 결국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대체로 맛과 향이 강한 식품이 피부와 위에 자극적이잖아요.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생마늘을 먹을 경우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알리신이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 등의 위장질환을 예방해준다고는 하지만 현재 위장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마늘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위장장애가 없는 사람 역시도 공복에 생마늘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통과 위염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생마늘보단 익힌 마늘과 흑마늘이 좋습니다. 생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고 마늘을 익힐수록 항산화 물질과 아조엔이 풍부해집니다. 마늘을 가열하면 폴리페놀류 함량이 증가하면서 항산화 물질이 증가하고 노화 방지 효과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또 6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아조엔 성분이 생마늘에 비해 늘어나며 우리 몸속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흑마늘은 껍질을 까지 않은 생마늘을 40도에서 90도 사이로 약 20일간 숙성시킨 마늘인데요. 생마늘의 강한 맛 대신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위가 약한 사람에겐 자극이 덜 하겠죠. 흑마늘은 일반 마늘에 비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이 무려 10배나 높고요. 또 일반 마늘에는 없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 심장병과 암 예방에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 몸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쫙 빼주고 염증까지 줄여주는 마늘 특급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레시피는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요리법인데요. 바로 꿀마늘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상처를 치료하는 연고로도 쓰이고 식용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귀한 약이었잖아요. 꿀의 주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체내 흡수가 빨라서 우리 몸의 피로 해소에 아주 도움을 주고요. 몸의 쇠약해짐을 방지해주고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꿀이 마늘과 만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요. 마늘과 꿀 모두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강력한 항생 물질이고 공복에 마늘과 꿀을 먹으면 하루가 시작될 때 우리 몸의 최적의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또 살은 덜 찌고 영양소는 최대한 흡수가 되고요. 체내 독소를 빼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꿀마늘의 효과를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혈액의 질을 개선해 줍니다. 마늘의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속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주고요. 콜레스테롤과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춰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 건강에 좋은데요. 마늘 속에는 세포를 재생시키는 항산화제가 많고 꿀에는 비타민 복합체가 풍부해서 피부를 곱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며 성인병을 예방해줍니다. 꿀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체내 염분을 배출해주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예방에 아주 좋고요. 또 마늘의 항염증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성인병까지 예방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드는 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싱싱한 마늘과 꿀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마늘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2번 정도 더 세척해 주세요. 다음 마늘을 찜기에 10분간 쪄줍니다. 그 다음 소독된 유리병을 준비해 주시고요. 마늘을 찜기에서 꺼내 약 10분 정도 충분히 식혀줍니다. 유리병에 마늘을 넣고 마늘이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세요. 일주일이 지난 뒤에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제된 설탕보다 꿀이 더 좋다고는 하지만 꿀에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셔야 하는 분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침 공복에 하루 한 알에서 두 알 정도만 섭취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마늘을 다 드시고 남은 꿀은 요리할 때 설탕 대신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버릴 것 하나 없는 꿀마늘 레시피였습니다. 여러분, 마늘과 꿀 궁합처럼 혈관 질환에 또 효과적인 궁합이 마늘과 상추를 같이 먹는 건데요. 앞에 보이시는 영상 화면을 누르시면 상추의 효능과 또 다른 특급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